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이 창원에 원전 산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쏟아낸 말이 난리지요. 한겨레는 윤 대통령 안전 중시 버려라. 원전업계는 전쟁터 발언 논란의 보도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에 원전업체 방문에 동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금 여기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비상한 각오로 일감과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원전업계 못 살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는 겁니다. 자, 대단하지요? 원전의 최고의 경쟁력이 안전성 아니었습니까? 지난 후보 시절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이 아니라 방사능 유출이 없다 라는 발언은 괜한 게 아닌 듯 하지요.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분 전문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하지 않았나요?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그래서 윤석열이 믿을만하다고 주장하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분이 1차원 사과구물 포텐셜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 한 번만 풀어봤다면 이분이 원전 안전에 대해 말하는 거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자역학 처음 배우는 학기 첫 번째 달에 풀어보는 기초 중에 기초 방정식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른다면 그냥 입 다물어 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문과 출신이 정치 논리로 다루기에는 원전은 너무나 위험한 물건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리라고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국민이 만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면서 동시에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정부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버려야 할 관료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갖춰야 하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더구나 원전은 에너지원 중에 제일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에너지보다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원전의 특성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박노자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아무래도 이분은 소련과 일본의 전철을 밟으실 생각인가 봅니다. 소련의 비용이 더 싼 원자로가 체르노빌로 이어지고 일본 원전의 경제적 운영, 인건 비싼 비정규직들이 대거 양산, 해일에 대한 준비 부족 등등은 결국 후쿠시마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들을 오히려 한국 땅에서 반복할 생각인지, 그리고 군복무도 안 하신 이분은 도대체 전쟁이라는 비유를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본인이 어렸던 박정희 시절의 산업전 내지 산업전사 등등이 그리우신가요? 사실 각종의 속도전 등의 전쟁을 연상케 하는 어휘들을 잘 쓰는 데는 바로 주적 북한인데요. 한국 정통 구구지배 세력들과 북한 지배자들의 군사적인 의식세계는 살짝 서로 많이 닮은 것 같기는 하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양이원양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전보다 원전 산업계 이익이 더 중하다는 말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있었던 원전업체 방문 자리에서 정부 관료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일감과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전을 책임질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도도한 세계적인 흐름 앞에서 역주행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고개운전을 하겠다고 당당히 선포한 것입니다. 원전 산업계에 점수 좀 따려고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안전 중시가 언제부터 관료적 사고가 되었습니까? 고리 원전 30km 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80만 명입니다. 경주, 울진, 영광에 위치한 원전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인구 10%가 원전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세계를 보십시오. 이미 세계 원전 시장은 자국 원전을 건설하는 러시아, 중국, 인도를 포함해서 연간 50조 원 시장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300조 원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에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안 해줘서 원전 산업이 추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 허가 전 선발주 주문은 원전 안전 규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언입니다. 이는 원자력 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부여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허가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법치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책무는 우리 편 떡 하나 더 주기입니까? 에너지 정책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100년 다음 세대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 안전보다 특정 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려 하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쁘끄럽습니다. 아무리 대선 때부터 일일 일막말로 유명했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이렇게 다시 남기는 상황이 참 서글픈 오늘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황교익 작가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윤석열이 22일 경남 창원의 원전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와 동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한 말입니다. 원전은 관리되는 핵폭탄입니다. 사고가 나면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전은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동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안전은 원전 운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수칙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원전의 안전을 무시하는 윤석열에게 국가 운영을 맡겨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교응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 원전 시장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니 저 역시도 또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원전 세이지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했지요.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성을 중시하지 마라, 후쿠시마 방사능은 없다고 발언한 그 나라의 제품을 만들면 어느 나라가 그 제품을 구매하겠습니까? 백방으로 뛰면 뛸수록 폭망이다 이겁니다. 지난 문 대통령은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우리의 국산 전투기 FA-50에 직접 탑승했지요. 조종석에 올라타 사진 촬영하는 것 말고 직접 탑승해 비행을 했다 이겁니다. 당연 비행 훈련을 미리 받고서 말이지요. 자, 대통령이 탑승하고 비행까지 한 전투기를 당연 국제사회는 강력한 신뢰감을 갖겠지요. 우리 대통령이 직접 탑승해 비행했다라는 말 한마디로 세일즈는 끝난 거 아닙니까? 교웅에게 당연 이 정도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니 가만히라도 있으면 본전이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바보짓이라는 발언도 논란이 되었지요. 진짜 바보가 누군지 볼까요? 교웅은 원전 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이 어마어마한 시설에 과연 이런 시설들을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이것을 다 보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둘러보고 현장을 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다. 지금 세계는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사우디, 체코, 폴란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필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윤통이 창원에 가서 탈원전 폐기, 원전 강화를 선언한 모양이다.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러봤다는데 그 규모에 깜짝 놀랐다며 전 정권에서 여기를 둘러보고 탈원전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특정 업체의 설비를 견학하고 그 규모를 따져 가보를 결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또한 윤통은 전 세계 원전 시장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데 이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정반대다. 윤통은 검사 출신이라서 원전 관련 지식은 옆집 아저씨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의 여러 발언을 봐도 그렇다. 아마도 윤통은 원전업계의 얘기만 귀담아 들었을 거라는 그런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여기에는 무조건 문재인 반대라는 자신의 종교에 가까운 신념이 이미 깔려있는 상태에서 문재인이 했던 것은 일단 모두 반대하고 보는 심리가 크게 작용해 문통의 탈원전은 뭔가를 따져볼 여지가 없이 일단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이런 까닭에 오늘 발언에서도 탈원전을 전 정부의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5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원전 분야 경쟁자가 없을 것이라고까지 하더라.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맞긴 하겠지만
내가 알기로 세계 최고는 아니다. 월성 원전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10년 이상 누출되고 있었다. 프랑스나 미국은 원전 관련 원조 국가들인데 걔네들은 놀고 있나? 미국은 오히려 신규 원전을 안 짓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암튼 윤의 탈원전 폐기 주장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닐 것 같다는 것이다. 윤통은 자주 정치가 과학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정치로 과학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윤통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발전 단가 기준으로 원전 비용이 태양광 비용을 크게 앞질렀다. 유럽에서 원전이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됐다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오죽하면 이제야 억지로 원전을 그린으로 분류했을까 하는 점을 방증할 뿐이다.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왜 수십 년 전에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되지 않았겠나? 그나마 그 조건이 까다롭다. 신규 원전 지을 때는 사용 후 핵연료 폐기장 운용 세부 계획이 있어야 하고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할 때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써야 한다. 이는 모두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오죽하면 유럽 원자력업계에서조차도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했을까? 사용 후 핵연료 폐기장은 안전 연한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10,000년에서 1,000,000년 정도이고 보통은 30만 년에서 50만 년 정도로 생각한다. 핵 폐기물을 30만 년 동안 안전하게 유지하는 비용이 지금 원전 단가에 충분히 반영되었을까? 지금으로부터 30만 년 이전이면 크로마뇽인이 나오기도 전이다. SMR 등 원전 관련 새 기술에 쏟아부을 돈이 있으면 그걸 차라리 ESS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쪽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왜 원전 관련 신기술은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에는 부정적일까?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원전이 안전하고 훌륭하다면 용산 직무실 옆에다가 꼭 원전을 짓기 바란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에도 이보다 더 좋은 방도는 없지 않은가?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경이 창원에서 발언을 한 며칠 전 이유는 지난 2월 원전과 천연가스를 텍소노미에 놓기로 한 것을 뒤집고 원전과 천연가스를 배제합니다. 최종 결과는 7월에 표결을 통해 발표되겠으나 이 변경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원전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경이 말한 폴란드, 체코 등은 모두 EU의 회원국들이지요. 그러니 다음과 같은 경의 질문에 대답이 가능하지요? 제가 바보입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